(6.25) 전쟁 당시 도솔산 전투에서 17일 만에 모든 고지를 탈환하고 베트남 짜빈동 전투에서도 맹활약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대대 성전번을 전함과 동시에 인천 상륙에 성공했다는 소식이다. 그리고 인천 상륙 작전에 큰 기여를 한 부대. 이 모든 기록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이기자 부대인 것 같은데. 이기자 무슨? 빨리 얘기해. 이거 뭐야? 오뚜기 부대? 뭐 어디였지? 모두 대단한 부대이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답은 아닙니다. 간단한 힌트 하나 드리자면 바로 이런 존재에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칭이 붙었는데 이제 감이 옵니까? 해병대. 해병대 아니에요? 해병대. 아 해병대. 단박의 정답 행진. 그렇습니다. 해병대입니다. 그런데 나라를 지켜야 할 국군이 무슨 일로 귀신까지 잡게 됐을까요? 대한민국 해병대에 관한 특별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50kg의 고무보트를 번쩍 들고 육지와 바다를 넘나들며 강한 훈련을 하는 모습. 해병대 하면 딱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강한 훈련만이 이들을 땅과 물에서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해병대가 강도 높은 훈련을 하는 것은 국가가 위급한 상태에서 언제든지 선봉군이 되어가지고 국가가 명령하는 대로 언제든지 출전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춰야 됩니다. 무적용사가 되기 위한 지원자는 해마다 높은 경쟁률을 기록합니다. 해병대 입대 평균 경쟁률이 무려 4대 1. 높은 경쟁률을 뚫고 신병교육대에 입소하면 상륙 기습 기초훈련, 50km 완전 무장 전술 행군, 고지 정복 훈련 등 6주간의 고된 훈련을 받고 이것을 완벽하게 수행해야만 해병대의 상직무를 받게 됩니다. 먼저 8개의 각으로 이루어진 전투모 팔각모. 모서리마다 화랑도 정신과 3가지 금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피와 땀, 해병대의 명예가 담겨진 붉은색의 명찰, 스웨이드 소재의 군화까지. 이 상징물들은 악명 높은 훈련도 막을 수 없는 해병대가 지닌 자긍심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항상 얘기합니다. 누구나 될 수 있다면 결코 이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입니다. 한 달 만에 일본군을 전멸시킨 작전이 있으니 바로 이오지마 상륙작전입니다. 그리고 이어 81일 동안의 전투로 일본군 10만여 명을 전멸시킨 작전은 오키나와 상륙작전. 바다와 육지를 오가는 전투, 전쟁을 종식시킨 결정적 전투. 그 중심엔 미 해병대가 있었습니다. 3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은 이 사실로 해병대의 필요성을 느꼈고 해병대 창설을 서둘렀습니다. 해군 참모총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신현준 대령을 해병대 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하지만 해병대에는 사령관만 있을 뿐 본부와 시설, 인원 등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해병대 사령관은 하루가 멀다 하고 대원을 찾아 헤맸으며 삼고초려 끝에 마침내 소수 병력과 일본이 남겨둔 시설을 사용해 본부와 막사를 마련했으며 최강 부대로 만들어 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덕산 비행장에서 창설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1년 후 6.25 전쟁이 발발했고 해병대는 전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파죽지세로 진격해오는 북한군을 저지하고 최후의 보루인 부산을 지키기 위해 빼앗아야 했던 곳 야반산.
주 공격 부대였던 해병 제7중대는 병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수류탄을 손에 쥔 채 치열한 육탄전까지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개전 후 한국군의 첫 승리이자 유엔군 최초의 반격작전 성공을 기록하게 되죠. 그 뒤 인천 상륙작전의 중요한 발판이 되었던 통영 상륙작전에서 대한민국 해병대는 1개 중대로 북한군 1개 대대를 격파하며 세계 외신들의 이목을 사로잡았고, 이 소식이 전 세계에 다전되면서 귀신 잡는 한국 해병이란 표현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해병대의 승전보는 후퇴를 거듭하던 우리 군에게 승리의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1964년 베트남전에 참전한 우리 군에게 정글전은 생소하고 힘든 전장이었습니다. 베트콩의 기습 공격에 맞설 작전도 절실했습니다. 이때 한국군 독자 교리인 중대 전술기지 작전이 세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북베트남군과 베트콩은 새로운 묘책을 궁리하게 되는데, 짜빈동에 있는 해병대 청룡부대 11중대의 전술기지를 파괴하는 일이었습니다. 1967년 2월 15일 적군은 나리채 밝기도 전에 포병의 지원을 받으며 인해 전술로 공격해왔고, 군화도 벗지 않고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던 청룡부대원 200여 명은 한순간 대규모 적을 대적해야 했습니다. 밀려드는 적군의 함성에 어찌할 바 모르는 대원들. 이때 선두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울부짖음으로 시작된 전투. 병력은 적었지만 강한 해병대 정신은 짜빈동 진지를 붉게 물들여갔습니다. 소총에서 수류탄으로, 급기야 맨주먹으로 싸워냈습니다. 끔찍하게 지나온 4시간. 이 전투의 결과는 시종 미군들의 고개를 가로젓게 했고, 전투 공적을 세계 외신들은 신화를 남긴 해병대로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전역에는 대한민국 해병대 경계주의보가 발령됩니다. 적을 기필코 격퇴하겠다는 의지와 투지가 해병대를 전설적인 신화로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전방, 서북 6개 전략도서부터 수도권 서측방 관문까지 철통방어 태세 확립을 위해 다국적 연합훈련을 통해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맞게 진화하는 부대, 유사시를 완벽 대비하는 부대, 소수 병력으로 창설된 이래 불패 신화를 만들어가는 이들. 대한민국 해병대는 오직 조국 수호를 위해, 승리를 위해 돌격합니다.